자, 코리안 반다이크 김민재가 수많은 클럽들과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만약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이 링크 나는 대로 우리 선수들이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이미 유럽에 가 있는 이재성과 그리고 황희찬은 뭔가 더 큰 무대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김민재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건 뭐 풍년이죠, 풍년. 뭐 저희 입장에서도 좋고 팬들 입장에서도 좋고, 또 좋은 퀄리티의 어떤 빅 리그에서 우리 선수들이 뛸 수 있다는 거는 우리 대표팀의 어떤 전술 그리고 전력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기자분들이 유튜브나 여러 그 플랫폼을 통해서 김민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그런 소스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리고 그런 거를 설사 제가 어디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영상에 잘못 얘기하면 또 그게 틀리는 경우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저희는 한국 기사들 말고 그냥 해외 기사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그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틀렸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좀 객관적인 소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가디언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게 에버튼이었습니다. 가디언은 정론지죠. 그러니까 타블로이드지가 아니라 정론지인데, 뭐 BBC처럼 확정된 보도만 이야기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잡소리를 떠벌거리는 스타일의 이 언론도 아닙니다. 가디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이 원문을 그대로 볼게요. The South Korea center half, 그러니까 센터백을 얘기하는 거죠. And one of the rising star of football in Asia. 그러니까 아시아의 떠오르는 스타. 한국의 센터백, 닉네임드 더 몬스터. 그러니까 몬스터라고. 예, 우리가 김민재를 몬스터라고 그러나요? 어쨌거나, 예, 괴물이래요. 이런 수식어구를 붙인 다음에 에버튼이 김민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 언급된 팀들을 보면 라젠발, 라이프치히가 있고요. 왓포드 있고, 소튼 있고, 라치오 있고, PSV 있고, 역시 포르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김민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적료는 사실 이적료 부분이 좀, 왜냐면 베이징 고안이 돈을 바라고 있으니까 1350만 파운드, 한화로 따지면 200억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계약이 2021년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 고안 입장에서 이 정도 금액을 맞춰준다고 하면 저는 이적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건 이제 선택인 거죠. 사실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분명히 대단합니다만 그때 이야기했던 거랑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어쨌든 의사소통이 바로 되지 않는, 그리고 유럽 우리가 눈에 자주 보는 5대 리그가 아닌 센터백을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 산다는 거는 유럽 클럽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김민재 선수의 실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보다 좀 싼 금액에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센터백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도 이 정도의 팀들과 링크가 나고 있다는 거는 김민재의 순수 축구 실력이 얼마나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가디언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하이트너. 이 사람은 아스날 쪽 이야기는 제법 잘 맞추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름값이 그래도 좀 있는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SNS를 통해서 김민재, 이 이름을 기억해라. 앞으로 이름 많이 들을 거다. 그러면서 해시태그에 몬스터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로 보도한 어떤 그 메인 클럽은 에버튼이고,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 왓포드, 소튼, 라치오, PSV 이런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토트넘과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이제 from Sunday 미러예요. 미러 중에서도 일요일판. 여기서 신뢰도가 사실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게 좀 지나가도 되는 뉴스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토트넘 입장에서 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김민재의 실력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토트넘이 센터백을 빨리 영입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인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이 얘기를 또 볼게요. 여러 PL 클럽들이 노리는 와중에 손흥민이 김민재를 토트넘으로 데려오는데 키가 될 수 있다. 뭐 한국인 선수니까, 예, 뭐 그거는 이쪽에서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저도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토트넘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미러인 것도 그렇고 제가 들은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봤을 때도 글쎄요, 뭐 요 얘기가 이 뒤에 나온 문구도 그렇고 뭐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사실상 이 정도면 센터백이 필요한 괜찮은 유럽 클럽 팀이랑은 대다수 좀 링크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메인으로 이 기사화된 거를 좀 살펴보면 에버튼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는 또 황희찬 링크가 난 클럽이니까 한번 보고, 토트넘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라치오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홀게이트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리미나 있고 마이클 킨이 있습니다. 지금은 홀게이트가 그래도 좀 붙박이로 주전을 뭔가 해나가는 느낌이고, 예리미나랑 마이클 킨이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마이클 킨이 최근에 좀 상태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예리미나는 신장은 좋은데 이 선수 역시 좀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버튼이 땡기는 이유가, 저는 황희찬 에버튼은 사실 라이프치히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김민재는 에버튼이 더 좋아 보입니다. 홀게이트 옆에 짝꿍으로 지금 저는 바로 주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언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근데 라이프치히를 체크를 해볼까요? 황희찬 같은 경우는 에버튼으로 갔을 경우에 칼버트 루인이랑 그리고 히샬리송 투톱 혹은 이 왼쪽 윙포워드 자리 뭐 베르나르드라거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황희찬이 이 강력한 선수들을 뚫고 나가는데 주전 경쟁이 세게 필요할 거로 보이고, 오른쪽은 무혈입성 가능하나 오른쪽은 황희찬이 최적 포지션이 아니라는 걸 감안했을 때 오히려 투톱을 쓰고 라이프치히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베르너가 이미 첼시 오피셜이 떴고 라시차도 링크가 많이 납니다만 이쪽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백 김민재는 라이프치히가 우파메커너는 이적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코나테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 선수고 오르반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최근 보면 할슈텐베르크랑 클로스트만이 양쪽 풀백인데도 불구하고 센터백으로 지금 자주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안파도 뭐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히려 라이프치히 가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전 경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 베르통어는 이제는 뭐 자유계약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빈손 산체스는 이제 나이 어린 선수고, 그 다음에 토비는 일단 재계약도 했고, 최근에 폼이 이전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1, 2년까지는 좀 든든하게 센터백을 지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포이스도 있고 탕강가도 있고 어쨌든 다이어도 있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200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아주 싼 금액도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가격이 저렴한 유럽에서 구한다는 거는 김민재보다 더 좋은 선택지를 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리스크가 덜하다고 이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을 수급하는 게 오히려 토트넘 입장에서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사들을 보면 베이징 고안이 오히려 오퍼를 했다. 그 다음에 쿰블라, 지금 또 엘라스 베로나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한 쿰블라가 쿰블라를 데려오지 못할 경우에 뭐 김민재에 대한 오퍼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탈리아 리그는 왠지 그냥 좀 갔다 고생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쿨리발리도 지금 고생하고 그런 거를 좀 봤잖아요. 이게 특이한 게, 여기는 이제 몇몇 이제 강성 서포터들이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강성 서포터들이 본인 클럽에 있는 선수들한테도 좀 그러니까. 근데 물론 라치오는 사실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특히나 시모네 인자기가 백스리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팀을 3-5-1-1, 그리고 지금의 폼만 놓고 봤을 때는 우승 강력한 후보, 오히려 유배를 뒤집고 우승을 할 수도 있을 만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민재가 백스리에서도 잘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거는 라치오도 괜찮아요. 라치오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치오 최근에 팀의 폼 여러 가지도 괜찮은데 제 느낌은 에버튼 괜찮거든요. 안첼로티, 그 다음에 홀게이트 옆 여러 가지로 괜찮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민재가 제공권 좋은데 여기 킥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민재 좋은 헤더 득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하간 왜 김민재를 이렇게 유럽 축구 쪽에서 주목할까라는 거를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럽 축구 팬들도, 그 다음에 국내 축구를 보셨던 전북 팬들도, 대표팀에서만 김민재를 봤던 분들도 다들 김민재는 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축구 선수한테 가장 큰 이 장애물은 군대 문제인데 면제 받았잖아요.
해결됐고 나이 96년생 아주 적당하죠. 너무 어린 선수를 데려가는 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선수 역시 리스크. 근데 나이 딱 적당하죠. 그 다음에 저는 ACL에서 그러니까 베이징 고안에서 뛴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중국 리그에 유럽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 스카우트들이 그걸 볼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뛰다가 다시 유럽으로 컴백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비첼, 그리고 황울리뉴, 파울리뉴가 오죽하면 황울리뉴가 됐겠어?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ACL에서 베이징 고안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러니까 ACL뿐만이 아니라 중국 리그에 대해서 이 유럽 외국인 선수, 유럽 출신 외국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그 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브라질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팀 평가전을 할 때 좀 축구 좀 하는 나라랑 붙었을 때 좋은 이유는 그런 경기들은 해외 스카우트들이 또 많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쇼케이스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좋은 모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선수가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멘탈. 이 선수 역시 저도 뭐 축구 현장 중계도 다니고 주변에 축구인들이 많다 보니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멘탈이 진짜 당돌한 것 같아요. 수비수는 이런 거 필요하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먹힐 수도 있지.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수비하는 그런 모습. 이런 멘탈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피지컬이 되게 좋잖아요. 190cm. 근데 피지컬보다 더 좋은 게 요즘 흔한 말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만 뇌지컬. 이른바 축구 지능이 꽤 뛰어납니다. 그리고 속도가 이 키 대비 속도가 좋고요. 발밑 괜찮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되는 건 사실 굉장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뛰쳐나가는 수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약간만 수정을 해주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민재를 유럽 이 정도의 클럽들이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거는 간혹 가다가 김민재 사실 뭘 보여줬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좀 내세울 수 있는 지표가 아니냐. 이 정도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몸값 플러스 링크나는 클럽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선수의 시장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보이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클럽들 에버튼, 토트넘, 와퍼드, 소튼, PL 클럽들, 그리고 라이프치히 가장 뜨고 있는 어떤 분데스리가 팀, 그리고 라치오, PSV, 포르투, 뭐 세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리그, 포르투갈 리그에서 다 강호들인데, 이런 클럽들과 링크가 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김민재를 어떤 식으로 유럽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 이미 유럽의 많은 또 유튜버들도 김민재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분석들은 리그의 어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맞춰놓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북에서 본 김민재, 대표팀에서 본 김민재를 생각을 한다면 유럽에 나가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에게 한 팀을 추천하겠습니다. 아스날로 오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무혈입성, 쌉 가능하다. 뭘 바랍니까? 지금 뭐 다비드 루이스 제끼고, 마브로파노스 뭐 니른베르크 이적할 것 같아. 살리바 온다 그러잖아. 살리바랑 같이 가면 돼. 홀딩, 잉글랜드 뭐 젊은 선수니까 뭐 그렇다 치고, 무스타피 사실 몰라요. 난 가능하다니까. 지금 수비수가 없어. 마리도 부상이고. 그리고 왔다 칩시다.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아스날, 북런던 더비 앤 코리안 더비 쌉 가능하다. 김민재 선수 진짜 이 어떤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스날로 오십시오. 진짜 혹사당하면서 매 경기 주전으로 뛸 수 있습니다.